당신은 끈기 있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1cm의 진아입니다. 오늘은 엑시트의 4번째 시간이고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법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든 슬럼프는 찾아오기 마련이다.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한 번쯤은 슬럼프를 겪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슬럼프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슬럼프는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다. 이 길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여부는 슬럼프를 얼마나 잘 극복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부자로 성공한 이들은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라기보다 안 좋은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했기 때문에 결과가 좋았다는 것이다. 슬럼프는 어른이 되기 전에 겪는 성장통이라는 표현과 가장 잘 어울린다. 성장통을 겪고 나면 키가 훌쩍 자라듯 슬럼프 역시 잘 극복해내면 오히려 고수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가장 많이 포기하는 시점이 6개월에서 1년이 되는 시점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그 시점에 한 번쯤은 슬럼프가 찾아온다는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 시간만 잘 견뎌낸다면 보통 사람 이상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내가 제안하는 슬럼프 극복법이다. 첫 번째, 그 분야의 선배나 고수에게 조언을 구하라. 슬럼프를 극복하고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선배나 성과를 거둔 고수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혼자서 고민할 때는 그렇게도 풀리지 않던 문제가 조언을 들으면 의외로 쉽게 해결되곤 한다.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민과 슬럼프는 그 길을 먼저 걸어온 고수들도 대부분 겪었던 일이다. 지금은 고수이지만 이들 역시 초보이던 시절이 있었고 몇 번의 난관을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올라섰기에 현재 수준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후배가 벽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목표를 재설정하라. 목표 설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강조했다. 슬럼프가 찾아왔다면 목표 설정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가장 높다. 간혹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목표를 잡는 사람이 있는데 목표가 너무 높으면 지금 충분히 잘 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성과를 하나씩 이루어가는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면 흥미는 떨어지기 마련이고 의욕이 사라져서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본인에게 슬럼프가 찾아왔다고 느껴진다면 너무 짧은 시간 내에 결과를 보려고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닌지 또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에 너무 높은 목표를 잡은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고 목표를 재수정해야 한다. 목표는 절대 수정해서는 안 되는 것. 한번 목표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다. 목표는 자신의 여건에 맞춰서 계속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목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수정하는 행위는 오히려 새롭게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고 이 과정 속에서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세 번째, 내 자신에게 과감하게 보상하라. 옛날 어르신들은 돈을 벌고 나서도 근검절약하는 삶을 이어갔다. 아무리 큰 돈을 벌었어도 좋은 옷 한 벌, 좋은 음식 한 끼, 좋은 곳으로 여행 한 번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끼는 삶을 살았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들은 사치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수입에
준하는 적절한 보상을 가끔씩은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잘 리드해야만 하는데 내 자신이 행복하고 계속 열정 넘치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과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행복하려고 더 열심히 사는 것이다. 행복은 정상에 올랐을 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상에 오르는 과정에서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나 역시 종잣돈을 모으며 공부하는 단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내 자신을 즐겁게 리드하기 위해서 꾸준히 보상해왔다. 그리고 특히 힘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수습하느라 고생한 나에게 더 과감한 보상을 해주고, 수습해야 할 일이 많다면 미리 괜찮은 코스의 여행을 예약해 두기도 한다. 여행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 더욱 힘이 난다. 꼭 슬럼프가 아니더라도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며 부자로 가는 과정을 즐기기 바란다. 과소비가 아닌 소비를 하는 것도 배워가는 일이다. 4번째, 모든 것을 잊고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가져라.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을 수는 없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슬럼프가 오기 마련이므로 평소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각자만의 방법이 필요하다. 내가 선택한 방법은 운동이다. 나는 매일 새벽 운동을 한다. 새벽 시간에 비 오듯 땀을 쏟으며 운동에 몰입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내가 다시 충전되고 있음이 느껴진다. 스트레스를 푸는 데에는 이렇게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았다. 하지만 취미를 가지라고 말하면 꼭 바쁘다는 말이 되돌아온다. 바빠서 새로운 것을 배울 시간이 없고 취미를 가질 시간이 없다고들 한다. 그러나 일단 취미 시간을 할애하고 나면 쪼개고 쪼개어서라도 어떻게든 시간은 만들어진다. 나 역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하는 거창한 활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 잠깐의 시간만 내면 얼마든지 가능한 산책이나 음악 감상, 명상, 반신욕 등도 좋다. 나 역시 때로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음악을 듣기도 한다. 샤워를 할 때나 운전을 할 때 듣는 좋은 음악은 나를 더욱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슬럼프를 포함하여 어떤 난관을 부딪히더라도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는 사실이다. 늘 어떤 순간에도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의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스스로 밝은 상태로 이끄는 것이 어떤 난관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